신강 중앙아시아 지명 두 번째. 쿠차 굴지구. 쿠차로 자료에 따라서는 구자 굴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곳을 안서대도부라고 합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우선 쿠차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고죽국은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고죽에 대한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귀자, 굴지 등으로 바로 기타이, 가타이,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이며 물론 카작이란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구례, 고래,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은 고죽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곳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군명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령, 소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군명이 고죽으로 이곳이 바로 안서대도부였습니다. 현 신강의 쿠차를 안서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해주를 고죽 안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모두 우리 역사 속의 지명이었습니다. 아쿠스 발로 가구. 동방견문록에서 이 지명을 찾아봅시다. 주석의 트루크어 아크발리크를 옮긴 말로 흰색의 도성을 뜻한다. 이것은 몽골어로는 차간 발과순이 되며 집사의 설명에서는 진정부를 가리킨다고 했다. 차가 발과순은 하간의 밝음이라는 의미로 흰색의 도성은 백성입니다. 진정부는 징진푸 양하 혹은 양기살인 양송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이곳에서는 군주를 비롯해 그의 근시들과 맥군들의 지휘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사냥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곳이 왕부의 중심인 궁궐이 있었던 관중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양석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디 고구려 사복홀인데 신라 경도강이 적송이라고 쳐서 백성군의 속견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기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는 수지에 예속시켰다고 했다. 속현이란 그 지역과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던 아주 가까운 지명을 예속시키는 개념으로 양성이 백성군 수지와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양성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천덕산, 현 서쪽 1위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지안, 용흥, 대룡, 성송, 천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진산 천덕산은 또한 황해도 황주의 군명으로 이곳 황주는 왕부가 있었던 관중과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성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우포요 동간의 명, 고려 강호문의 시에 용성 깊은 지역에 외로운 성 있는데 고을 이름은 간이의 명지와 같다고 했다. 양성에 가까운 곳에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군명을 내해홀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곳 양성인 백성이 어느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왕부의 중심 관중에 박투에 있었던 한성인 국내성을 백성, 양성, 적성이라고 했습니다. 누지 칸드, 노적 건국. 흉노를 누지라고 합니다. 한해 최연수가 편찬한 영림의 명조의 재앙에 북으로 대호가 뛰쳐나가니 좌임이 수장이 되어 나라 이름을 흉노라 하고 주군은 모두인이 자립하여 존선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흉노가 있었던 곳을 오르도스인 아르토 알토라고 했습니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합니다. 코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드레 거리에 이른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은 중국 고대 사서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사따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였기에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코탄 알탄의 다른 이름인 화전은 화주에 있는 밭이 또한 화전입니다. 함경도 영흥 대도부에서 영흥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이 박토라고 했습니다. 이곳 영흥이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이곳의 성이 바로 왕부의 중심성 안성, 국내성, 양성, 백성, 적성이라고 했습니다. 누지 칸드는 관중의 지명이었습니다. 타슈켄트 자시구. 타슈켄트는 중세 소그드 지방의 교통요지로
해초는 성나국이라고 불렀다. 타시켄트는 대시 또는 태시칸트, 왕토로, 대시는 또한 대도이기도 합니다. 대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몽골이 있었던 곳을 북경 대도라고 합니다. 소그들은 스키타이로 타시켄트가 바로 관중의 왕부가 있었던 북경 대도입니다. 페르가나 발항구. 발항국의 발하는 발크, 바르, 박해입니다. 발흐는 밝은 밝음이라는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발크는 훌륭하고 거대한 도시였다고 하며 발흐라고도 표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송도이며 비단금자의 금도로 개경인 서울입니다. 페르, 파르, 푸르, 피라, 발파 등은 박의 의미이며 가나는 가라인 고려도 발해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샤흐리스트나 솔도리, 솔라고. 동쪽으로 시르다리아에 닿아 있는데 이 강은 총령의 북원에서 출발하여 서북쪽으로 흐른다고 했다. 그러면 시르다리아, 총령, 북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시르다리아를 여파라고 합니다. 시르다리아란 히다의 신의 의미, 백화로, 여파는 여비 강하입니다. 상기 아쿠스에서 백당에 있었던 산이 백산이고 하천이 백하이며 성이 백성으로 왕부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개경인 서울에서 관중지역으로 흐른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시르다리아인 백옥화입니다. 이제 강치성의 기원이 된 강수 강하만 밝혀내면, 즉 강수가 한수인 한강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그렇게도 꽁꽁 잠가놓은 고대사의 한강의 비밀을 드러내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수를 찾아봅시다. 야르간드, 현재의 강명은 여비 강하로, 사차 아바간, 작구가고, 대당서역계 작구가곡제의 범어로는 코쿠카. 이 지역은 위서와 북사에서는 주거, 주가반, 주구파로, 송운행기에는 주구파, 역대 삼보기에는 차구가, 차고가로 나타나며 중앙아시아 출토의 고문헌에는 추구반, 추고파, 초고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이름을 풀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산해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해의 안쪽 루시아의 한가운데 나라가 있어 학시라 한다. 서해의 안쪽 루시아의 서쪽에 나라가 있어 그 이름이 범엽이다. 원래 범엽이었는데 오편의 초나라와 관련될 때에는 서부로 읽으라고 표시를 해놓았다. 현지 발음은 여르 혹은 야르이다. 그 옆을 흐르는 강이 야르강하입니다. 마르코 폴로도 야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서와 북사에서 주거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을 반으로 읽은 모양입니다. 여러 지방을 흐르는 강 이름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합하여 여르반이며 열반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열반강이 부처님께서 열반해 드신 압록강이면서 한강이었습니다. 아마도 관중의 구중궁궐의 더 좌측에 흐른 강이 아무르인 한강 압록강이고 우측으로 흐른 하천이 시르다리아인 백옥화로 금강이었습니다. 관중의 지도를 보면 하천이 흐른 흔적이 있으며 이들의 지명이 현 우즈베키스탄의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로 지명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총령, 파미르 총령은 천하의 중심, 천조인 대법왕청이 있었던 금강산인 백두산이라고 했습니다. 북원,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송안 일신 정원 평량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송안은 천주가 있었던 송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군명을 북원이라고 조작했습니다. 북원과 북경은 동일한 지명으로 북경은 한중인 관중의 왕부의 중심 지역이 북경이라고 했습니다. 샤흐리스트나는 관중 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 산말 공국. 사마르칸트를 수소와 신당서에서는 강국으로도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사마르칸트, 히랍에서는 마라간다, 중국사에서는 강고라고 불렀다. 지명 끝에 붙는 드트터 타는 땅의 의미로, 사는 하샤의 샤카이며 마르란 마을 부도의 의미입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을 진강, 청주, 강주, 진양, 청천, 거열성, 고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 강주가 바로 사마르칸트인 강국입니다. 역사 속 진주는 진한 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카프타나 고포 달라고. 당국에서는 조국이라고 불렀다. 조국이란 주나라의 제후고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시조인 조숙진탁은 주문왕의 6째 아들로서 조씨의 시조이십니다.
조숙 진탁은 주무왕의 동생으로 무왕이 은주를 멸한 후에 그를 조에 봉했다. 숙진탁이 죽자 그 아들 태백비가 이었다. 태백이 죽고 그 아들 중군 평이, 중군이 죽자 그 아들 헌백후가 계위했다. 헌백이 죽자 그 아들 효백운이, 효백이 죽자 그 아들 이백희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주문왕의 여섯째 아들 조수친탁이 받은 봉지가 바로 조국입니다. 조씨는 한국성시 인구순위 27위이다. 본가는 창녕, 청양, 강릉, 한평, 가흥, 능성, 남평, 영암, 영광, 장흥, 화성 등 20본이 있다. 대본은 창룡 조씨이다. 조씨의 대본인 창룡을 통해 조국인 조나라가 있었던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 속 창룡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발의 송도라고 했습니다. 카르간 가트 가랑구 주석의 원대 활임으로 표기하였고 쿠빌라이가 북중국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몽골의 수도였다고 했다. 화주에 있는 숲이 활임입니다. 현 우즈베키스탄의 지도에 나오는 부카라와 사마르칸타와 캐시 사이에 카르구르칸, 카라쿠란, 카라코름이 있다. 대당서역계 소방문헌에 카르간 가트, 가랑가르, 갈갈 걸골이라고 표기하는 나라를 말한다. 카르간 가트, 카타구르칸은 앞뒤를 바꿔놓았습니다. 쿠르간 혹은 국간이라는 말이고 카타 혹은 걸이라는 말은 대 또는 샤카터라는 말입니다. 합치면 대도독부 혹은 대도부, 샤카터의 국간이라는 말이며 아니면 카타이 혹은 까라이의 국간 즉 도부라고 몽골인들이 불렀던 이름일 것입니다. 이 카라코름은 참 재미있게도 쿠빌라이가 1274년에 정복해서 경영의 상도를 수도로 삼기까지 몽골의 초기 수도로 삼았던 쌍성 총간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고려사 원사에서는 이곳이 영웅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정 동국 여지스남의 영웅대도부에서의 영웅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쌍성과 화주로 이곳에 있는 숲이 활임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곳 갈 항국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왕부의 중심 구중궁궐에터가 있었던 관중지역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제본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